자, 이유시 4장 마지막 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114페이지예요. 자, 선형 설계의 운용 봅시다. 자, 첫 번째, 선형 설계의 기본 방침. 두 번째, 평면 선형 설계의 일반 방침. 세 번째, 평면 선형의 설계 방법. 네 번째, 종단 선형의 설계 방법. 여섯 번째, 평면 선형과 종단 선형의 조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선형 설계의 기본 방침 볼게요. 자, 선형 설계의 기본 방침. 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피하고, 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꾀하고, 교통률을 원활하게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선형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적당한 선형은 사고의 요인이 되고 교통 용량의 저하를 가져온다. 선형은 또한 건설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하며 운전자 쪽에서 본 도로의 경관, 도로와 경관과의 조화 등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 보다 좋은 도로의 선형을 얻으려면 평면 선형과 종단 선형을 총괄해서 검토해야 하며 평면 선형과 종단 선형을 별개로 설계해서는 안 된다. 도로 선형의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서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 선형의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자, 첫 번째, 선형은 지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선형은 연속성을 고려하여 평면 곡선 반경이 급격히 변하지 않아야 한다. 자, 세 번째, 선형과 부속시설의 관련성을 고려한다. 네 번째, 평면 선형과 종단 선형이 평면 선형과 종단 선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섯 번째, 선형 설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선형 설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여섯 번째,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과의 주변 지역 토지 이용과의 관련성을 고려한다. 일곱 번째, 기존 도로망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도로 선형의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그래서 첫 번째, 선형은 지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선형은 연속성을 고려하여 평면 곡선 반경이 급격히 변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총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선형과 부속시설의 관련성을 고려한다. 당연한 얘기지. 네 번째, 평면 선형과 종단 선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만 다 써있네요. 다섯 번째, 선형 설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여섯 번째, 주변 지역과 토지 이용과의 관련성을 고려한다. 다 똑같은 얘기죠. 일곱 번째, 기존 도로망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당연한 얘기지. 자, 요게 이제 선형 설계의 기본 방침 내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좀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4.6.2 평면 선형 설계의 일반 방침. 자, 볼게요. 평면 선형의 설계는 다음의 일반 방침에 따라 연속적으로 원활한 선형이 되도록 하고 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 볼게요. 자, 1번. 이게 이제 평면 설계의 일반 방침 1번. 선형은 마지막이라서 좀 적을 게 많네요. 선형은 주변 지형 및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적합해야 한다. 이는 자, 곡선을 활용하여 지형에 적합시킨 선형은 풍경과의 조화도 좋고 풍경과의 조화도 좋고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선형이 된다. 아름다운 선형이 된다. 두 번째, 선형은 연속적이어야 한다. 자, 선형은 급변. 예를 들면
긴 직선 구간의 끝에 긴 직선 구간의 끝에 급곡선을 설치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자, 세 번째, 앞뒤의 선형이 좋더라도 일부 구간에서는 작은 곡선 반경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네 번째, 동단 선형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다섯 번째, 직선과 원곡선 사이의 콜로소이드 곡선을 삽입할 때 콜로소이드 정수 있었죠 아까. 콜로소이드 정수 A와 원곡선 반경 R과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되도록 한다. 그래서 R은 원곡선 반경 R이죠. 그 다음에 콜로소이드 정수 A, 원곡선 반경 A가 크고,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R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곡선 반경 R이 1500m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되도록 한다. 어떤 관계? R은 A 요거라면 3분의 R. 이 조건을 지키면 직선에서 원곡선으로의 선형의 변화가 점차적으로 원활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 두 콜로소이드가 그 시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접속된 선형인 경우에 두 콜로소이드의 정수 A는 같은 편이 좋다. 같지 않을 때는 큰 A가 작은 A의 2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요게 여기까지가 이제 6번, 7번도 있어요. 7번
여기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거라 한번 정리를 싹 해드리는 거예요. 자, 7번 볼게요. 7번. 자, 7번. 7번. 직선을 낀 두 평면 곡선부가 반대 방향으로 설치된 경우 두 곡선 사이의 짧은 직선의 길이 L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어떤 거냐? L은 40분의 A1 플러스 A2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됐대요. 자, 여기서 A1, A2는 콜로소이드 정수. 자, 두 개가 더 나왔어요. 자, 8번. 자, 두 원곡선을 같은 방향으로 복합시킬 경우에는 큰 원의 반경이 작은 원 반경의 1.5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자, 9번 마지막. 팔 아파요. 자, 같은 방향으로 굴곡하는 두 평면 곡선 사이에 짧은 직선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두 평면 곡선을 포함하는 큰 원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게 평면 선형 설계의 일반 방침이에요. 이게 이제 평면 설계 하는 일반 방침과 이제 종단 설계할 때 일반 방침 요거를 이제 같이 섞어 놓고 구별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뒤에 가서는 종단 설계 시 일반 방침
종단 선형 설계 시 일반 방침에 대해서 쭉 적어 놓도록 할게요. 종단은 9개, 일반은 8개입니다. 좀 요거 좀 지우고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좋아요. 한번 정리하면 좋다. 아우, 자, 4.6.3 평면 선형의 설계 방법. 자, 평면 선형의 구성은 긴 직선, 그 다음에 짧은 곡선에 의한 선형 구성, 그죠? 긴 곡선, 짧은 직선에 의한 선형 구성, 연속적인 곡선에 의한 선형 구성 등이 있다. 긴 직선, 짧은 곡선형의 선형 설계는 기본이 되는 도로축을 직선으로 먼저 설정하고 이를 원곡선에 연결하는 선형으로서 도시 내 또는 평지와 같은 지역에서 적합한 방법이다. 연속적인 곡선형에 의한 선형 설계는 먼저 기본이 되는 원곡선을 완만한 반경으로 설정하고 이들 원곡선 사이를 적절한 콜로소이드 곡선으로 연결하는 선형으로서 산이나 골짜기가 많은 지방 지역의 설계에 적합한 방법이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4.6.4 종단 선형 설계의 일반 방침. 자, 종단 선형은 다음의 일반 방침에 따라서 자동차 주행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경제적이 되도록 하며 평면 선형과의 조화도 고려해서 시각적으로 연속적이면서 원활한 선형이 되도록 설계한다. 자, 볼게요. 종단 선형의 설계 일반 방침. 자, 첫 번째, 아까 전에 횡단 선형 설계 일반 방침하고 비교 같은 것도 굉장히 비교도 나온다고 했죠. 자, 볼게요. 첫 번째, 선형은 지형에 적합하고 원활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짧은 거리에서 많은 요초를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다. 2번, 앞쪽과 뒤끝만이 보이고 중간이 푹 패여 잘 보이지 않는 선형은 피한다. 3번, 급한 오르막 경사 앞에 급한 오르막 경사 앞에 내리막 경사를 설치해서 내리막 경사를 설치해서 오르막 구간에서
오르막 구간에서 트럭의 주행 속도를 높이려 할 때 내리막 경사를 너무 급하게 하거나 길게 해서는 안 된다. 길게 해서는 안 된다. 오목 부분에 삽입하는 종단 곡선은 충분히 길게 잡아 원활한 선형이 되게 한다. 글씨도 안 써지네요. 자, 네 번째. 같은 방향으로 굴곡하는 두 종단 곡선 사이에 짧은 직선 경사 구간을 두는 것은 피한다. 다섯 번째, 길이가 긴 오르막 구간에는 오르막 경사가 끝나는 정상 부근에서 경사를 비교적 완만하게 한다. 여섯 번째, 종단 경사는 완만할수록 좋지만 도면 배틀을 위하여 최소 0.3%의 경사로 하는 것이 좋다. 일곱 번째, 종단 선형의 양분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평면 선형과의 관련으로 결정되는 수가 많으므로 평면 선형과 조합하여 입체 선형이 양호하도록 한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환기가 문제되지 않는 짧은 터널에서의 종단 경사는 지형 조건에 맞추어 결정하며 지형 조건에
조건에 맞추어 결정하며 장대 터널에서는 오르막 경사를 3% 이하로 하여 배기가스량을 최소로 해서 환기 설비의 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 지형상 더 급한 오르막 경사를 적용한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 설비를 해야 한다. 자, 여기가 이제 종단 선형 설계의 일반 방침 8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횡단 선형 설계 방법과 종단 선형 설계 방법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괜히 적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은 횡단 선형 설계 방법에 속하는구나. 이 내용은 종단 선형 설계 방법에 속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좀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종단 선형의 설계 방법 볼게요. 종단 선형의 설계 방법. 자, 종래의 종단 곡선의 설계는 먼저 지형 변화에 따른 요철에 맞추어서 기준점이나 절성토의 균형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직선형으로서 종단 경사를 설정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직선에 따라 종단 형상의 기본이 정해지며 그 다음에 종단 경사의 변화점에 종단 곡선을 적절한 길이로 삽입시킨다. 레벨. 이들 일련의 작업을 시행착오적으로 반복하여 자동차의 주행 조건과 건설비의 관계를 조정해서 종단 선형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이러한 방법은 도로의 시각적인 연속성이나 운전자에 대한 심리적 쾌적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설계 방법은 먼저 지형에 맞춰서 원곡 선자로 종단 곡선을 설정하고 인접하는 종단 곡선을 서로 접하도록 하든가 접선을 삽입하여 연결하며 종단 곡선은 될 수 있는 한 길게 잡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평면 선형과 종단 선형의 조합 볼게요. 자, 개요 첫 번째. 도로의 선형 설계는
아, 중간에 끊겼어요. 이게 넘어가면 끊겨지는구나. 몰랐어요. 어, 음. 자, 자, 그 다음에 개요. 평면 선형과, 요거 하다가 그렇게 됐죠. 자, 개요. 도로의 선형 설계는 노선 계획으로 시작해서 평면 선형 설계, 정단 선형 설계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도로 환경과의 조화를 이룬 평면 선형과 종단 선형의 결합, 즉 입체 선형으로 완료된다. 평면 선형과 종단 선형의 조합은 자동차의 운동학적 요구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각적인 심리적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선형 조합의 일반 방침. 1번, 선형의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할 것. 평면 선형과 종단 선형을 중첩시키는 경우에는 그림 4.43과 같이 1대1로 대응시켜야 하며, 당연하죠. 여기 위치가 맞아야 돼요. 하며 평면 곡선이 종단 곡선보다 길 경우에는 종단 곡선을 포용하도록 설계한다. 2번 선형의 시각적 심리적 균형을 확보할 것. 평면 곡선과 종단 곡선의 크기에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공사비에서 낭비를 초래하고 선형이 작은 쪽이 강조되어 시각적인 균형도 잃게 된다. 3번 노면의 배수 및 자동차의 역학적 요구면에서 적절히 조화된 경사가 취해줄 수 있는 조합을 택할 것. 4번 도로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할 것. 선형이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운전자에게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가 되지 못하므로 방호책, 식수, 절토, 비털면 등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자, 세 번째, 피해야 할 선형조합. 첫 번째, 볼록형 종단 곡선의 정점부 또는 오목형 종단 곡선의 저점부에 작은 반경의 평면 곡선을 삽입하지 말 것. 두 번째, 볼록형 종단 곡선의 정점부 또는 오목형 종단 곡선의 저점부에 배양 곡선의 변곡점을 두지 말 것. 세 번째, 하나의 평면 곡선 내에서 종단 선형의 블록형과 오목형을 반복 사용하지 말 것. 네 번째, 같은 방향으로 굴곡하는 두 곡선 사이에 짧은 직선을 삽입하지 말 것.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도로공학, 도로의 기하 구조 설계 챕터 4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챕터 5번 도로 교차 쪽으로 나갈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지. 자, 2교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3교시에 뵙겠습니다.